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여당 국회의원들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협력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치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런데 우리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적극 협력하는 자리가 마련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4개의 단체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의 정책 실무자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분들까지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에 대한 토론을 해서 향후 법안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날 컨퍼런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장기요양 제도를 개선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며 어떤 행사의 일부 시간에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컨퍼런스 자체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행해졌다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간 2008년도부터 시행된 장기요양 제도에 대해 종사자뿐 아니라 기관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제도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런 큰 행사를 가짐으로써 정말로 이제는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공식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위원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임시직 및 계약직 위주의 노동시장을 정규직 형태로 바꾸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 장기 근속이 가능하도록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모든 종사자가 차별 없이 합당한 장기 근속 수당을 받도록 지급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장기 근속을 위한 유인책 마련, 공공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확충,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한 경력 사다리 개발 등을 통해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적극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현행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 도대체 현재 3년 근속 시 6만 원이라는 수당이 언제적 정해진 금액인데 아직도 인상이 안 되는지,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기관을 이직하더라도 경력이 인정이 돼서 장기 근속 장려금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철새처럼 몇 달 근로하고 계속 이직하는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 1년 단위로라도 경력을 인정해 주어서 기관 이직이 되더라도 1년 이상의 경력을 인정해 주어 장기 근속 장려금 기준에 반영해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 여건, 어르신 및 보호자들의 다양한 요구,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 등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돌봄은 당면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단순히 기능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다면 돌봄 대상자인 노인과의 의존 관계는 지배관계로 전이될 위험성이 크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분의 의견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요양보호사들이 이탈이 계속되고 노인들이 요양보호사들을 존중하지 않고 갑과 을의 관계로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양기관 인력들은 육체적, 정신적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보상이 필수적이라면서 정부가 종사자 임금 책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건복지부는 임금 수준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수 적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이야기했죠. 역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 지출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정책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결국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저 내용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수가가 인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인건비 지출 비율이 높아져야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영상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장기요양 종사자 분들이 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진짜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기관을 운영하는 분들도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기관의 입장에서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분들도 계십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느낀 고충으로는 저수가에 의한 경영 악화, 기관 간 과잉 경쟁으로 인한 수급자 모집의 어려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채용과 관리의 어려움, 현지조사 및 노인학대 위기 등이 있다. 수급자의 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장기요양기관 직원 및 운영자의 고충 해결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야기가 나왔듯이 운영하시는 분들은 장기요양 수가가 너무 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4대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각종 전기세 및 수도세, 임대료 등등 수많은 고정비용이 폭등하지만 장기요양 수가는 매년 적은 폭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운영에 고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가 인상이 낮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종사자 인건비 지출 비율도 매년 거의 높이지 못하는 거죠. 특히 방문요양의 경우는 3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고 있죠. 당연히 이 영향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낮은 임금과 좋지 못한 처우가 반복되다 보니 기관에서도 요양보호사 구인에 애를 먹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현지조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현지조사에 대한 부분은요, 바로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님께서 개회사에 크게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기사 참조해서 한번 읽어보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률도 아닌 고시 규정을 잣대로 들이대 규제만 확산했다면서 공단은 감시자, 통제자로서의 지위에 안주해 제도 개선이나 혁신보다는 환수와 현지조사 강화에 치중해 왔다고 토로했다. 그래서 요양시설의 부정적 인식만 키워지면서 종사자의 인권이나 처우는 추락했다면서 인건비를 인상해 줄 것처럼 선동했지만 정작 임금 인상 결정을 반대해온 장기요양위원회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실 권태엽 회장님이 이렇게 강하게 현재 건보공단에 문제가 있는 환수 기준과 조치에 대해 발언한 이유를 최근 일부 사건만 보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요양원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속옷이나 몸을 닦은 수건 등 일부를 담당 요양보호사가 세탁한 것을 문제 삼아서 23억 원이라는 거액의 환수 조치를 단행한 것이 아주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위탁급식을 하면서도 센터장이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을 드리기 위해 하루 전날 직접 쌀을 씻어 놓았다가 그 쌀을 출근할 때 가져와서 밥솥으로 밥을 지어서 어르신들께 제공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자들에게 조리원 업무를 시킨 것이 규정 위반이라면서 2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환수 조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보도된 사건은 일부이며 현장에 있어 보면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여 공단이 기관의 환수 조치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현실성에 맞지도 않으며 과연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공단인지를 의심하게끔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장교양기관의 현실을 권태엽 노인복지중앙회 회장님이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장교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인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장교양기관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물론 2025년으로 전망되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력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장교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합심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